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가치 투자 아이디어 금일은 하반기에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고려 신용정보와 TNL과 같은 기업을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다시 한번 항공운송업이 살아난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재유행했다는 소식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반등 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사들의 의견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피 예상 범위는 2260에서 2400선까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확인되고 있고요. 이번 주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여부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크게 상승폭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테마 이슈 없이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이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위메이드를 보시면 게임의 대표주이지만 현재 전혀 맥을 쓰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터스도 테마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테마성 흐름만 그래도 밑에서 주목받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재유행했다는 소식이 공식화되면서 바이오 펀드들이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제약 바이오주가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된다면 호실적에 급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명확해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따져서 투자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고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방역 의료체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EU의 텍소노미와 원자력, 천연가스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8만 닉스를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은 소식이 반도체 쪽에 불어일으켰습니다. 박유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질 수요보다는 가수요 감소가 가져온 변동성에 따라서 리포트는 최근 경기 침체 이슈에 따라서 디램 업황이 악화되고 또 SK 하이닉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13만원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94,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에 나올 소비자 물가 미국 발표에 시장이 달렸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영향 실적 및 실정 추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CPI는 연방준비제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긴축해야 할지 분위기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CPI 수치가 5월의 상승률 8.6%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수익 추정치는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 쪽에서 펩시코라든지 델타항공 등을 시작으로 JP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세계 경제의 흐름이 끼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또 상반기 증시 하락에 촉매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고 월가가 말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적 펀더멘털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믿는다는 의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수젠텍을 15,500원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잠시 주가가 급상승하고 다시 한번 내려온 가운데 15,85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본격화에 따라서 관련된 주들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BA.5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데다 면역 회피는 뛰어나 이미 감염됐거나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얻은 사람도 재감염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BA.5 검출률은 지난주 28.2%까지 오른 상태이고 조만간 국내 유행을 주도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재유행 대응책을 정부가 발표한다는 부분에 초점이 더해지고 있고요. 코로나가 3개월 이후에 재감염도 증가할 것으로 가을쯤에 확산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 음압병동 관련주들이 살짝 주목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7월 8일 기준으로 마지막 테마별 시세를 보시면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백신 진단 시약 방역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위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지역 발생보다 해외 유입이 49.2%까지 높아지면서 수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우세종이 현재 독일과 이스라엘 쪽에서 검출률이 50%를 넘어서고 있고요. 영국, 프랑스 등 휴양지를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BA.5는 중화항체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오미크론보다 3배 높았기 때문에 재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후각이나 미각 상실은 전보다 덜하다고 하지만 인후통과 코막힘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분화될수록 중증도와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다행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증가가 동반되진 않을 것으로 기존보다는 중증화율이라든지 치명률은 유사하거나 더 낮지 않을까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국들이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도 고령층 보호와 함께 4차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서 백신 관련주,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어떠한 CMO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주에 일어났던 소식을 정리해 보면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일본 도쿄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인이 병원 도착 직후에 7분간의 만남을 뒤로하고 끝내 숨지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국가 간의 신념과 이념, 관계를 넘어서 이러한 일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국가 간의 한일 관계 관련주로 또 모나미가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 일주일 전에도 시장에서 주목했던 빅텍이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신냉전의 출발과 함께 이러한 방위산업 관련주 쪽에서 또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국 나스닥 쪽에서는 머스크가 또 인수 철회 소식을 밝히면서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세계 증시의 또 상승 탄력에 다시 또 악재를 뿌리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넥스트 칩이라는 신규 상장주와 같은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테마성의 특징 속에서 올해 신규 상장주를 찾는 흐름으로 작전 세력이 들어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공개 IPO 유망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3호 기업으로 넥스트 칩이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자동차 카메라용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로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필수적인 차량용 영상 처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최근에 증권사들은 어떠한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3개의 리포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와 함께 비용 부담이 증가되지만 반면 턴어라운드에는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양쪽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양적 성장에 대한 불투명 속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질적 성장에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면서 2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구조적으로는 턴어라운드 하지 않았나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하향 리포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급망 완화와 함께 고부가 수주 믹스 효과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악재와 호재가 같이 나오는 이 부분 속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로 마케팅비를 줄이기 쉽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물류비가 높게 들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2분기 흑자 전환을 바탕으로 LG 마그나 멕시코 공장 착공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대감도 같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패널 사업 종료로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LG전자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목표 주가는 13만 원이지만 92,000원대에서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하는 최근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도 투머치팍이 기존부터 증권사 리포트로 많이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은행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어가는 2분기가 되고 있다는 리포트가 확인되고 있고요. 충당금 비용이 증가되면서 추가 적립 규모는 전망하기 쉽지 않지만 1분기에 비해서 대출 증가율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자이익 증가에 또 기여될 수 있다는 의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당금 비용이 하향되면서 안정화된 모습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BNK 금융에 대해서는 자산 건전성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2,500원까지 유지한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PBR 0.2배, ROE 9%대로 밸류에이션이 특히 매력적이다는 내용으로 가치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BNK 금융지주는 현재 6,630원대로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강하나 애널리스트가 대원제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리포트를 확인하였는데요. 2분기 수익성은 소폭 감소했지만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있고요. 코로나19 환자가 재확산되면서 탄탄한 본업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너지의 확대는 물론 비만 치료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고지혈증 치료제 및 또 임상 관련된 내용과 자궁 내막증에 대한 임상 이상 치료제까지 순항 중이라는 부분에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장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원제약을 23,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상승폭과 하락폭은 나오고 있지만 꾸준히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부터 분야별로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가라든지 코로나 관련 뉴스들이 지속 나오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쪽에서의 뉴스들도 새로 눈에 띄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NPC라는 기업이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NPC 등을 비롯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한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지트로닉스와 파워로직스와 같이 상승폭을 보이면서 현대차가 폐배터리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NPC가 배터리 사업 관련과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쪽에 좋은 실적을 보여줄 계기가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계속해서 가치 투자한다는 펀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매우 극심하지만 더 싼 기업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뚜렷한 초과 수익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는 펀드 매니저들의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단기간 후퇴할지라도 결국 우상향한다는 점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섹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2차전지 신소재 관련 섹터에서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준비했었는데요. SK
KC까지 한번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배당주를 한번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려 신용 정보를 따로 한번 생성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고려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아름에서 올해 2월부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는 매출 성장의 기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였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자영업 경기 부진 등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대출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는 여러 가지 업황 속에 고려신용 정보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2월부터 계속해서 고려신용 정보는 안정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앞으로도 올라갈 것으로 실적까지 좋아지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 2월부터 주목했던 TNL이라는 기업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어떨지 가져와 보았는데요. 마이크로 니들 신제품을 생산하는 창상 치료제를 개발하는 상처 치료제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를 보호하면서 오염을 방지하고 진물의 흡수 출혈 또는 체액의 손실을 막는 의료기기를 제조미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드름 패치와 수분 밴드 등 여러 가지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신제품 생산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TNL의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올해 861억 원, 영업이익 278억 원 꾸준히 상승한다면 결국 인정받는 업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너무 좋지 못한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바이오 건강관리 쪽에서는 TNL, 또 배당주로 새롭게 한번 고려 신용 정보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항공운송업 LCC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는 리포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LCC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함께 목표 주가 상향 및 커버리지를 재개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진에어라는 기업에 주목하자는 내용, 3분기부터 의미 있는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전망이 예측되고 있지만 하반기 턴어라운드 항공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동남아, 일본, 중국 노선 순으로 공급 및 수요 회복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대한 리오프닝 추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 가장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고정비 부담이 크지만 턴어라운드 시점이 경쟁사 대비 늦는 만큼 수요가 회복되면 가장 실적 개선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제주항공에 대한 4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고 있고요. 26,000원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진에어는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마무리되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지분을 인수해서 통합 LCC로 출범할 수 있다는 예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은 매출 1조 2152억 원, 영업이익 1499억 원으로 흑자 전환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까지만 항공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적자가 지속되는 바 앞으로는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는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역시 세계 각국의 봉쇄를 풀어가는 또 해제 느낌도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 코로나19와 리오프닝 관련주에 동시적으로 챙겨봐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팍과 함께 가치투자 아이디어로 고려 신용정보와 TNL이라는 기업을 준비해 보았고요. 항공운송업이 반드시 진에어와 제주항공을 바탕으로 3분기,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면 선행해서 주가가 앞서가는 만큼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